감사합니다. 지역 유역에 따른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 특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입니다.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이론적 고찰,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을 한 후에 충주시 지역 유형별 근현대 문화유산의 비교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중소도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관리 특성과 두 번째 충주시 공간 구조, 그 다음에 충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이 개발 관리 부족으로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충주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다른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은 충주학 연구소에서 발간한 충주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131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목록화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한계점은 지역을 구분할 때 행정구역 단위 정리에 그쳐서 지역 유형별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31개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립 시기와 유형, 보존 상태, 1, 2차 평가 점수를 통해서 지역 유형별 구조적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을 해서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의 대상은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131개의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입니다. 공간 범위는 충주시 전역이며 시간 범위는 18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개항 이후 근현대 문화유산이 형성 축적된 시기입니다. 시기는 5가지로 구간으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우선 일제강점기 이전, 그리고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 이전, 그리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다음에 1971년에서 85년, 그리고 1986년 이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131개 근현대 문화유산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재분류하였고 세부 유형, 보존 상태, 1, 2차 평가 점수를 이용을 해서 빈도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고찰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정의를 하면 개항 이후에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시설물, 생활용품, 기록물 등 유무형 자산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체계는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라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일상적인 생활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였고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법률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의 등록문화유산을 지정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지만 비지정된 근현대 문화유산은 도시화와 개발로 인하여 훼손 멸실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있는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과 구 충주역 급수탁은 국가 및 지자체의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산척박물관과 같은 비지정 근현대 문화유산은 도시화와 개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훼손 멸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 내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방안입니다. 충주 근현대 문화 조사 보고서는 충주문화원 부설 충주학연구소가 200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하여 총 131개의 자산을 목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석, 교육시설, 방학관 등 19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고 상, 중상, 중, 중하, 하, 철거, 확인 불가의 물리적 훼손 정도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7개의 단계로 보존 상태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의 두 번의 평가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1차 평가는 131개 중 101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토대로 선별된 40개를 다시 재평가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 내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및 방안 한계입니다. 1, 2차 평가를 통해서 40개를 우선 활용하고 정비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지정 유형 구분은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그리고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충주시 미래유산, 충주시 근대 건조물로 구분됩니다.
정비 방안은 안내, 보호, 편의시설 설치의 3단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보고서에서는 지역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연구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 보존 관리에 관한 연구입니다. 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 단위의 자율적 보존 활용 전략이 미흡합니다. 또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 체계 정비가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의 주도의 조사 평가 체계가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도시재생 활용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서 활용 전략과 계획 지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과 도시계획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 생활문화유산의 도시재생 연계 전략과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데 본 연구가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형에 따라서 건축자산이라는 비지적 문화유산의 분류 연구에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충청북도의 건축자산을 거점 도시와 주변 도시로 구분을 해서 분포 차이와 가치 특성을 실증하였습니다. 청주시와 옥천군을 비교로 연계 활용 방안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요. 본 연구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분석들을 직접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의 평가 데이터를 지역 유형별로 재구성하여 활용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본 연구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사와 도시 형성 맥락입니다. 전통도시에서 근대 도시구조 형성까지입니다. 충주 행정거점 명칭이 변천사입니다. 처음으로 국원성에 시작하여 국원소경, 중원소경으로 변경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원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를 세부로 분류를 하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수로 내륙의 교통로의 주충지인 충주를 둘러싸고 쟁탈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원소경이 설치되어 정치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충주목이 설치되고 행정중심지의 기능이 지속되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 중 타평리 7층 석탑과 미륵지 대원지, 봉황리 마애불상군 등이 불교 문화의 핵심 거점을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기입니다. 충북선 철도 개통을 통해서 근대적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충주역과 충주목 관할 일대를 중심으로 금융, 사목, 행정 기능을 점차 직접 하고 있고 현재의 동지역을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 중심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와 촌락을 형성하며 사찰과 석조 문화유산 중심의 전통 농촌 공간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과 구 충주역 급수탁이 이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화 이후의 이원적 공간 구조의 정착입니다. 동지역은 도심 집적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해방 이후의 산업화와 지역개발 정책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교육 행정 수요의 확대가 대응되며 학교, 관공서, 산업시설, 상업, 숙박, 문화시설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62년에는 충주 비료공장이 건립되며 산업화의 배경이 되어 동지역은 행정산업, 상업기능이 집약한 중심 시가지로 재편되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은 농촌 분산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미소, 방앗간, 제유소, 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과 면소재지의 학교, 종교시설들이 확충되었습니다. 이에 전통적인 농촌 공간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이래 형성된 농경지 촌락 구조가 연속 성장이 되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수안보 지역은 특히 농업 기반의 읍면 지역이면서도 온천 자원을 매개로 근대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도시 공간 구조는 도심 지적형인 동지역과 농촌 분산형인 읍면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서로 다른 기능과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이원적 공간 구조로 지역의 역사적 형성 배경을 전제로 한 공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 구분 개요입니다. 충주시 행정구역 체계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을 하여 분석 단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도심 직접형인 동지역은 성내충인동, 교연알림동, 교연이동, 용산동 등 12개의 행정동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 등 1개의 읍과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의 지역 특성은 도심 중심부의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근대화 금융 행정의 중심지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은 농촌 산간지역의 정통 사찰로 석저문화 인물유적 중심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60개이며 읍면지역은 71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은 단순히 행정단위 목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형성 과정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서 분석 단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각 행정단위의 형성 시기, 산업화, 도시화 과정 기능과 토지 이용 구조, 생활문화 양상 등 공통 영역을 하나의 지역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정경계 중심을 단순 비교로 넘어서 근현대 문화유산이 축적 활용되어 온 배경이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을 지역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3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60개가 동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이고 71개가 읍면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입니다. 동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의 특징은 성내, 봉방, 교연, 문화동 등 도심부의 핵심 공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시장, 거리, 기념비 등의 도시 일상 기능에 집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12개 면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용도는 방앗간, 정미소, 학교, 교회, 인물유적, 사당 등 촌락 단위의 형성과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의 특징입니다. 형성 시기를 구분했을 때 1960년대에서 70년대 형성된 근현대 문화유산이 최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존 상태는 중위 26개로 가장 많고 상위 21개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도심 유형 분류로 보았을 때는 교육시설, 방앗간 등 다양한 용도로 분포되어 있지만 대체로 도심 생활 문화유산이 다수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형성 시기를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숙박상업시설, 충원탑 등의 도심부를 대표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방 직후에서 1960년대 초에는 충주 구도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생활문화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도심부 교육시설과 상업 생활문화유산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시기입니다. 1971년에서 85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 도심 개발과 도시화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동되어 근현대 문화유산이 구축되었습니다. 유형 분류는 도심 생활문화유산의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주 동지역은 충북선 엿새권을 중심으로 상업 교통 기능이 집중되고 관악골 상가, 무학시장, 순대골목, 젊음의 거리 등 상업 숙박 음식점 거리 유형이 도심 상권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보존 상태는 철거 확인 불가인 근현대 문화유산이 5개가 있는데요. 도심 특성상 상권 변화와 도시재생 등 개발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데 철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세권과 구도심 상권 주변에는 변화가 누적된 지역으로 소규모 숙박과 공장, 방앗간 등이 철거되거나 확인 불가인 상태로 확인됩니다. 읍면지역이 철거 영건인 것과 동지역은 좀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1차 평가 점수 구간별 분포에서는 평균 점수가 452.5점으로 나타납니다. 1, 2차 평가 상위 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의 도시사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평가 점수 구간별로 분포를 보면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역사적 상징성, 활용 잠재력이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선정 심화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은 동지역과는 다르게 특정 시기에 근현대 문화유산이 편중되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르게 분포되었고요. 보존 상태를 보면 상위 39개로 다수
현저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은 비석이 19개로 비석이 아주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시기를 자세히 봤을 때는 동지역과 달리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사당, 사정문, 종중 관련 시설과 지역 인물을 기념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합니다. 해방 직후에서 1960년대 초에는 전쟁 이후 농촌 재건 과정에서 조성된 면소재지 학교와 교회, 성당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농촌 근대화와 수안보 온천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1971년에서 85년에는 객추 확장과 함께 지역 인물과 독립운동 효행을 기념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았을 때는 비석이 다수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마을 단위에서 독립운동, 효행, 교육, 지역사회 공헌 등에 공헌한 인물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는 문화가 근현대까지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중, 마을, 공동체가 인물과 역사를 공간하는 방식으로 비석을 꾸준히 조성하였습니다. 보존 상태는 상위 54.9%로 다수로 현저히 양호한데요. 개발 가능성이 읍면 지역이 동지역보다 낮고 토지 가치 상승이 급격하지 않아서 근현대 건축물이 장기간 존치될 수 있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교회, 비석, 사당 등은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보수하며 방앗간, 정미소 등도 가동 중이거나 지역 상징 시설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1차 평가 점수 구간 분표를 보면 평균 점수가 436.7점으로 동지역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1, 2차 평가 상위 현황을 보면 근현대 농촌, 철도, 온천, 인물사와 관련된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입니다. 1차 평가 구간, 점수 구간 분포표를 보면 보존 상태가 양호하면서도 농촌사회 특성이 잘 드러나는 유형인 비석, 사당, 종교시설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 유형별 근현대 문화유산의 비교 및 활용 방안입니다. 지역 유형별 근현대 문화유산의 특징 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역은 1961년에서 70년대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시기별 근현대 문화유산이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이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지역의 주요 유형은 도심 생활 문화와 교육시설 등 도시 일상이 다수이며, 읍면지역은 비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읍면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이 인물 기념과 공동체 기억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존 상태의 경우에는 동지역이 상위 35%이며 철거, 확인 불가가 5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상위 과반이지만 철거 확인 불가는 0건입니다. 1차 평가 점수는 동지역이 약간 더 높습니다. 지역별 특징으로 보았을 때 활용 가능성과 접근성이 우위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우선 보존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였습니다.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상징성, 희소성, 정체성 가치가 우위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활용과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충주 근대 역사 탐방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을 핵심 거점으로 하여 충주문화원, 충원탑 등 연계 활용 방안을 도출하여 도보 코스와 디지털 해설 콘텐츠를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생활문화 거점을 육성을 하여 관악골 상가, 무학시장, 자유시장 등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순대골목과 젊음의 거리 등 로컬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선 보존 지원을 하여 보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혹은 1차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향토 문화유산이나 근대 건조물로 지정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철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거 자산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철거되었거나 철거 예정인 근현대 문화유산을 사진, 도면, 구술 기록 등을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옛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방안은 첫 번째로 인물유적 탐방 코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민, 면민, 만세운동 유적비와 김재옥 교사 기념관 등 연계를 활용하여 3.1운동과 효행, 지역 인물의 역사교육의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문화유산을 연계 역사문화축을 형성하여 삼국과 근현대 역사문화 코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생활사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 방앗간이나 소태막걸리 공장 등을 리모델링해서 곡물 가공 체험을 하거나 로컬푸드 판매 프로그램, 체험형 농촌 관광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 위험인 근현대 문화유산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현대 문화유산의 근조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 지원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존 곤란한 근현대 문화유산은 기록유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금융, 행정, 산업, 교육시설의 근현대 문화유산이 분포하여 도시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억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은 비석, 사당, 방앗간 등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생활사를 가진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 근대화의 역사와 지역 공동체 기억이 결합된 입체적 역사문화도시 충주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최우선 활용의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높은 30개의 자산을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2차 평가를 통과한 40개를 우선으로 향토문화유산과 근도구조물을 지정 추진하고 미평가된 30개의 추가 자산을 현장 조사와 평가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서 평가 데이터와 조사 보고서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동체 보존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은 이원적인 공간 구조를 통해서 형성, 분포, 보존 상태, 평가 결과가 구조적으로 상이합니다. 이는 건립 시기와 유형 분포, 보존 상태, 평가 결과에 나타납니다. 연구의 의의는 평가 데이터와 보존 상태를 연계하여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유형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충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정책을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방안입니다. 동지역의 경우에는 소멸위기 자산의 보존 조치를 선행하고 조선식산은행 중심을 통해서 근대 역사 탐방로를 구축하고 관악골 상가, 무학시장 등 도시재생 연계 생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철거 자산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2차 평가의 상위 자산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신리, 면, 만세운동 유적비 등의 인물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안보 급수타가 성당, 불교 석조 문화유산의 온천 역사 문화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방앗간과 정미소 등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농촌 생활사 체험 거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 활용 방안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최우선 거점을 활용하고 단계적인 근현대 문화유산 지정이 필요하며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평가의 30개의 자산을 추가적으로 현장조사 및 평가 완료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근현대 문화유산의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활용 수요에 여건을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정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조사 보고서의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개별 자산의 현장 이용 실태나 주민 인식의 반영에 한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